2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32페이지. 7절에 보니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거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31일 때 나왔다 돼 있지요? 날짜로 막 줘가지고 약간 좀 날짜 줘가지고 막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나왔었어, 이 문제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죠? 제목이 좀 길어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일단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일하기 싫으면 폐업하면 되고 그냥 안 되면 폐업하면 되고. 자, 폐업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재등록을 했다. 물론 이제 재등록이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등록을 했다. 그랬을 때 폐업 전에, 폐업하기 전에 폐업 전의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폐업 전에 개업이 받은 어떤 행정처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승계가 된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승계. 자, 폐업 전 개업의 지위 승계고, 두 번째가 이 재등록한 개업이 폐업을 하기 전에요. 폐업 전에 뭘 받았냐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폐업 전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 그럼 폐업을 하기 전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이제 받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재등록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업무 정지,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있어요. 행정처분의 효과. 받았다는 행정처분 효과는 승계가 되는데 몇 년간 승계냐면 처분받은 날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되는 거예요. 원래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가는 거예요. 재등록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막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정지에 막 누적되는 게 있었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뭐 2회 이상, 3회 이상,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는 거지 폐업을 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폐업한 날로부터 아니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관청은, 자, 등록관청은 자,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요. 폐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첫 번째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을 했다고 해서 이 업무정지 어떤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등록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재등록 개업한테 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처분 X,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 부릅니까? 폐업을 했지요. 그 다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네 글자로?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했죠? 그 다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에요. 이거 뭘 또 고민합니까? 자, 폐업 기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가 됐어? 3년 초가 됐으면 못합니다.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가? 3년이 초과됐다. 우리가 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이라고 했죠. 그걸 생각하면 그냥 3년 동안 알아서 쉰 거예요. 그냥 폐업 기간을 3년 동안 그냥 알아서 놀았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알아서 논 기간 이 3년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업무 정지다. 만약에 이게 업무 정지라면 몇 년 초과예요? 1년 초과하면 못합니다. 업무 정지는 3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 1년만 초과되면 업무 정지는 못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10개월 만에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폐업 기간이 10개월이죠. 그러면 재등록한 기업에 대해서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업무 정지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최장 그래도 1년이 초과 안 됐기 때문에 재등록한 기업에 대해서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자, 그러면 이 재등록한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이 있어요.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은 일단 재등록한 기업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일이 나올 거 아니야. 처분일 있죠? 처분일로부터 기본적으로 왜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예요.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처분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죠. 그런데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은 이 3년에서 뭘 빼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논 기간을 빼야 돼요. 알아서 논 기간이 몇 년이야? 알아서 논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 불러요. 자, 2년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다. 그래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 받았어요. 그러면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 빼기 몇 년 해야 돼? 2년 빼야지. 알아서 논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1년간만 결격 사유자지. 알아서 논 기간,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결격 기간,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은 처분으로부터 3년이 아니고 빼기 폐업 기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격 기간은 좀 줄어들겠지, 당연히. 알아서 놀았으니까 요거예요. 자, 요 이론인데 요거를 날짜로 물어봅니다. 날짜로. 예?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폐업했고 다시 등록 언제 했다. 처분할 수 있느냐. 그게 약간 복잡하게 이제 계산이 이제 막 나온 문제라 가지고 시간 좀 끌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시간 끌다가 결국엔 틀리고. 자,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제낄 필요는 있어요. 딱 봤을 때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거든. 그렇죠? 읽고 1초 만에 이게 안 나와, 잘. 이런 이론을 안다 해도. 그 문제는 제끼고 나중에 시간 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방법은 그게 요령이에요. 괜히 그 문제 풀다가 시간 5분 끌었는데 틀리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요령. 자, 요 내용을 한번 체크 다시 232페이지에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모 있죠, 박스에. 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로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등록이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이 폐업했고 다시 등록했다. 재등록했다. 그때 어떻게? 폐업 전에 기업의 지위 승계. 여기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떤 사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폐업 전에 기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다. 요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조문에 보세요. 조문에. 자, 조문에 보면은 거기 2항에 보시면요. 폐업 신고 전에 나오죠. 자, 폐업 신고 전에 기업에 대해서 39조 1항 이게 뭐냐면 업무 정지입니다. 39조 1항이 업무 정지예요. 그 다음에 51조 1항, 2항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이거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효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밑줄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된다고. 재등록기업한테 받았다고 하는 사실, 쉽게 말 받았다고 하는 사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밑에 네모 2번이 있어요. 재등록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나와 있죠.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나와 있는데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 밑줄 긋고 재등록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폐업 전에 그 사유가 발생이 됐고 처분은 내려지지 않고 폐업한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 자기는 그냥 다 사라진 줄 알고 등록을 한 거지. 그때 재등록기업에게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이 초과됐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업무정지 마찬가지죠. 기업에 대해서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 1년이 초과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폐업 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 이건 보통 오른집으로 나오죠.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되겠다.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자격이 취소가 되고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이잖아요. 시험 응시 제한자. 답이 1번입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 법 위반해서 벌금액의 선고를 받아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다. 자,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런 사회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되면 그 사유는 등록이 취소가 되는 사유잖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일단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잖아. 이거 아닙니다. 일단 취소가 된 거예요. 여기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이라고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 300만 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고치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우리가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망 예산과 결격 사유와 등록 기준 미달과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결격 사유에만 벗어나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년을 두 번째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서 해당한다. 아니면 3년을 경고할 필요가 없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이 말이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가 됐다. 그 말이 마찬가지. 3년 동안 종사할 수 없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종사됩니다. 이 말이에요. 4번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뭡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정지 보면 시효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처분할 수 없다 했잖아요. 업무정지에만 시효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 취소가 아니고. 등록 취소는 3년이든 4년이든 이런 제도가 없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잖아. 처분한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1년간. 이렇게 나오면은 좀 힘드네. 그렇죠? 자,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 10월달에 시험 치는데 뭐. 조금만 더 하면 익숙해집니다, 이거. 자, 이제 협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회. 자, 협회를 빨리 한번 정리할게요. 협회. 자, 협회도 여러분들 많게는 한 3문제, 적어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름이 그냥 협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예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자, 첫 번째가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네요. 협회 설립. 누가 설립권자냐면은 개인인 기업이에요. 개인인 기업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사인 기업이잖아요. 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목적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회원들이 누구냐면은 개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의 제도에 관한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뭐 개선 운영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게 목적이고, 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설립을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설립이라 불러? 네, 임의 설립이에요.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설립이지. 두 번째는 여러 개 설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설립? 복수 설립이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가입? 임의 가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협회를 설립하려면 뭐로 설립한다?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사람의 단체인 무슨 법인? 사단법인 설립하는 사람. 사람의 단체잖아요. 사단법인.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기억하셔야 돼요. 재단법인 아니고.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이것도 시험 주면 나오죠.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틀렸습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틀렸어요. 사단법인입니다. 협회 설립. 자, 그러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일단 설립 절차가 있겠죠. 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몇 명 모여야 돼요? 네, 발기인이 모여야 돼요. 자, 모여가지고 뭘 작성하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규칙 작성한다 보시면 돼요.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 뭐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창립총회 개최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아요? 예, 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관한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요걸 이제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게, 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이 되는 거예요. 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성립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국장의 인가 받아가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된다고?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발기인이 몇 명 모여야 된다고? 발기인. 네, 300명이 모여야 돼요.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정관 작성 서명 날인하고 창립총회 의결에서 몇 명 출석해야 돼요? 총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 30회 시험에 이제 지금 가로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작년에는 정보망에 대해서 가로로 해가 나왔고,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는 몇 명 출석해야 돼요? 예, 100명 이상. 서울에 100명 이상.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 광도, 특도에 각각 몇 명이에요? 예, 각각 20명 이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30명 이상. 이렇게 정보망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족수. 자, 그 협회는 조직이 있겠죠, 조직.
근데 요 협회 조직은 임의 조직이다. 조직 있는데 뭐가 정하는 바냐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예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가 시도 단위로 무엇을? 지부를. 두 번째 시군구 단위로 무엇을? 네, 지회를. 중요한 게 뭐죠? 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필수가 아니고 임의다. 안 둬도 되는 거예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두어야 한다. 이래 나오면 틀린 거예요. 두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서로 바꾸는 거지.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지부를.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설치한 때에는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어디 신고한다고? 시도지사. 시도지사 신고.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협회에서는 품위 유지 업무라든지 제도 개선 그 다음에 교육, 연수, 지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윤리 현장 제정, 실천, 부동산 정보 제공 이런 업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제 사업만 보세요. 공제 사업은 협회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제 사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사업이라는 것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하려면 뭘 제정해야 된다? 공제규정이에요. 공제규정을 제정을 해서 누구의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물론 공제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받아야 되지. 변경 승인. 자, 그러면 공제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제규정 안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가 있어요. 공제료는 기업이 내는 것들이 내는 거예요. 공제료는. 공제금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자, 마지막에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여기 시험 잘 물어보죠. 공제사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거 있죠. 공제료 수입액의 몇 분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틀린 겁니다.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이네. 그죠?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이 자리에 뭘로 나온다고? 공제료 수입액 말고 협회 총수입액 나와요. 협회 총수입액 아닙니다.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책임준비금 적립비. 요 시험 문제 물어보고. 자, 그러면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할 때 첫 번째 다른 회계와 구분해가지고 별도의 회계, 다른 회계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책임준비금 요거를 타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누구의 승인?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의 승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제사업에 관한 운용실적 있죠, 요거? 운용실적을 공시를 해야 돼요. 언제? 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그렇죠. 3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그렇죠. 협회보, 협회신문을 말하잖아요.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시해야 돼요. 공시를 하고죠. 플러스 두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있습니까? 홈피에다가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용실적을 공시 안 했다. 미공시죠.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으니까 500 이하의 과태료. 그 암기법은 적선해감.
운영실적, 운영실적, 적선회감. 자, 이거 이외에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예, 그거는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페이지. 자, 협회 설립에 관해서 첫 번째 줄 밑에 기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 다른 말로 공인중개사인 기업. 가로에 뭐라 돼 있어요? 부칙 돼 있죠. 합치면은 개인인 기업. 또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기업.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옆에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이게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236페이지 협회의 성격이 나옵니까? 네. 자, 협회는 뭘로 설립하라고? 법인 동그라미. 자, 2번 보세요. 무슨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자, 협회 설립으로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이미 설립이야.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인가주의. 이거 뭡니까? 설립에 관한 인가주의예요. 설립 허가주의가 아닙니다. 국장을 인가받아 설립되고. 세 번째 설립 등기네. 등기주의죠.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네 번째 임의가입주의예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섯 번째 복수 설립.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이런 거 알아놔야 되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설립 절차가 나오죠. 발기인이 몇 명? 300인 이상이 모여야 되고, 정관 작성 나오고, 옆에 창립청의 의결 나오죠. 밑에 내려가서 국장 인가 나오고, 옆에 설립 등기 나와요. 절차를 기억하셔야 되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회원 몇 명? 600명 이상 출석하고, 그 밑에 줄에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 특도에 각각 몇 명? 20명 이상이에요. 출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협회 조직이 나오는데, 협회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끝에 지부, 지회 나오지요. 지부, 지회가 있는데 그 밑에 줄에 설치 여부가 임의적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이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두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부, 시도 단위로 지부, 시군구 단위로 지회고,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 신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협회 업무, 이것도 가끔씩 한번 지문에 들어가는데 박스 안에 보세요. 첫 번째가 품위유지. 품위유지. 협회에 가입하면 뭐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자, 품위유지. 두 번째, 제도 연구 개선. 세 번째, 자질 향상. 네 번째, 윤리 연장 재정 실천. 다섯 번째가 한 번씩 지문 나왔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 이 업무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섯 번째,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가 목적인 공제 사업이에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다. 공제 사업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협회의 보고 의무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겠지요.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한다고? 지체 없이 해요.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공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뭐라 돼 있어?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제 사업을 하려면 자, 양가로 1번 공제 규정 승인 등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변경했을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제 규정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밑줄 꺼볼게요. 공제 사업 범위, 그러니까 사업 범위, 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자, 요거를 이제 정하고 그 중에서 박스 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디귿 있어요. 디귿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나오지요. 요 밑에 줄, 그 밑에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그것도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별도의 회계관리 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 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관리. 요거 그 옆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누구 승인? 국장 승인. 국장 승인 허가 아니고 승인.
자, 그리고 네모 3번 운영실적 공시해야 되지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시 내용이 나와 있지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어디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다가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그래서 이 운영실적 공시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239페이지 보니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요거 가끔씩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운영위원회, 요거는 목적이 보세요. 자, 공제사업에 관한 심의, 그 다음에 감독, 뭐 이런 겁니다. 업무집행 감독, 심의 감독, 이거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니까. 성격을 보세요. 협회 내에 설치합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니까 협회 내에 설치하고, 필수위원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 말이지. 뒤에 넘어가 보세요. 위원이 나오는데 위원.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두 번째 줄 보세요. 19명 이내다. 19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느냐? 1회 하나의 연임이에요. 1회 하나의 연임이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것이다.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까? 네,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뽑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회 회의 소집하면서 그 회의의 의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할 수 없으면 당연히 누가 하겠어? 부위원장이 하겠지 뭐.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자, 밑에 보면은 뭐 지원 위원 자격들이 막 나와 있죠. 한 가지만 볼 것이 뭐냐면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성별 고려. 성별 고려해가지고 다음에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넘어갔어. 242페이지에 이제 네모 1번 보시면은 조사 검사라고 나오죠. 조사 검사 요청건인데 금융감독원장 나 두 번째 줄에 금융감독원장은 누구의 요청이에요?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운영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이 조사 검사를 통해서 감독사 명령을 내리죠. 그때 그 감독사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도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협회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국장뿐만 아니라 이 금강원의 원장도 500만 원의 과태료. 감독사 명령 위반했을 때. 자, 네모 2번 개선 명령권이에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 그럴 경우에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개선 명령이 단독으로 막 한 문제씩 나오고 그럽니다. 5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두 번째부터는 다 자산이에요. 돈입니다. 자산 예탁 기간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그러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요. 자, 그런 다음에 얘도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죠. 500만 원의 과태료. 적선 해감할 때 선. 그 다음에 징계해임이죠. 요게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장은 두 번째 줄 징계해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어떤 임원에 대해서 박스 안에 있네.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업무했다. 위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에 나오는 재무건전성 지키지 않았다. 이런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선 해감할 때 해. 자, 오른쪽에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된다. 공제금의 지급 능력이나 경영의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건전성을 지켜야 되는데 자본이 적정하냐, 자산이 건전하냐, 유동성 확보는 가능하냐.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기준 중에서 박스 안에 보시면 1번 있어요.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 요거 잘 물어봅니다.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이 말은 공제사고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100분에 항상 유지해라 그 뜻이에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랑 앞에 나와있던 100분의 10 이상 뭐 정한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1번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공제사업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번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장 승인 맞습니까? 네. 자, 이번에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 회원간의 상호 부조 목적. 자, 3번에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사업 범위 등 필요한 사항 정하여야 한다. 맞죠? 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죠. 이것도 개업의 책임이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5번에 공제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확하죠? 됐어. 그 다음에 민법의 준용 아까 했어. 자, 요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준용이에요. 조합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자, 6절에 지도감독 등 돼 있지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지요. 국장 동그라미. 자, 국장이 하는데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도 적혀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지부, 지회도 누가 감독한다고? 국장이 감독합니다. 업무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 출입시켜가지고 조사검사. 들어봤죠? 이때 공무원은 뭘 보여줘야 돼? 공무원증 및 조사.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이건 구체적으로 협회니까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보여줘야 된다. 자, 위반했네. 자, 거짓 보고 안 했다. 거짓 보고했다. 자료 제출 안 했다. 거짓 자료 제출했다.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방기, 거부방해 기피. 이거 감독상 명령 위반인 거죠? 얼마 이것도?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설립 및 설립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르겠죠? 자, 일단 맞습니다. 이거 당황하지 말고 두 번째 협회를 설립하려면 이거 아니고 2번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거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로 정합니다. 서식 이런 것들. 3번에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긴 요구. 4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줍니다. 답은 줍니다. 위에 거 몰라도 돼. 대통령령이면 국토교통부령이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답으로 만들면 그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에 보세요.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협회 사무소에 출입할 때는 공무원은 뭐 증표를 보여줘야 되죠. 증표가 뭡니까? 협회는 공무원증 및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라고 되어 있어요. 3번에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네. 박스 안에. 기억.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니은에 협회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 되겠죠? 자, 그럼 틀린 지문에 니은도. 자, 디귿 보세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의 연임이에요. 이것도 틀린 지문이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운영위원회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틀렸더라고.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까? 옳은 것은 한 개네. 한 개죠? 답이 뭐 좀 틀릴 수도 있죠. 그죠? 틀린 거를 발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그렇죠? 합격입니다. 틀린 부분을 바꿀 줄 알아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칙은 일단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 여기까지 하고 협회까지 원래 막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 나가지지 않네. 희한하게. 막 잘 안 나가지네요. 진도가. 왜 그렇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협회가 나와 있네, 그지? 1번에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인 이상. 바로 틀렸네.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죠. 이번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반드시가 들어갔네. 틀렸죠? 둘 수 있는 거죠. 지부 지위에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3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4번에 협회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협회는 책임준비문을 다른 정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국장의 승인. 6번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총회 협회 총수입액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이죠. 7번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3월 이내에 공시,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자, 포상금 수수료. 포상금 수수료는 풀겠습니다. 바로. 자, 포상금, 일단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자, 지급 결정일부터 몇 개월? 1개월입니다, 여러분. 1개월이에요. 포상금 지급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신청일로부터 1개월도 아니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다. 이번에 포상금 신고 대상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에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하나여. 여기 하나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만 있으면 돼요.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어요. 판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그래도 받습니다. 왜? 형사재판에 진행된 것은 공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자, 3번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만 보조가 가능해요.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 내에서. 원래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 50만 원이에요.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일부가 50% 범위 내니까 25만 원이 되겠네. 전부 들어갔으면 틀린 거예요. 4번에 자,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이 신고가 됐다. 이건 무슨 신고라 그래요? 복수 신고예요. 공동 신고 아니고 복수 신고겠죠? 복수 신고. 누가 받아?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습니다. 최초 신고자. 5번에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자입니까? 휴업 신고는 납부 안 합니다. 폐업 신고는 그러면? 폐업 신고도 안 하죠.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내라고 그럽니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시험 응시할 때 내야 돼요. 원서 접수비 내야 되죠. 자격증 분실했잖아. 자격증 재고부 내야 되죠.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등록증 재고부 내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되죠. 신고 확인서 있죠? 재발급 내야 됩니다. 6가지. 일단은 그렇게. 행정처분 벌칙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했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해가지고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거 절치입니까? 네.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그 다음 업무정지. 이거 상치죠? 상치입니다. 자, 7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건 뭡니까? 금지행위죠? 상치죠? 반드시 취소는 아니잖아. 8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네. 자, 거짓으로 공개했으면 6월 업무정지. 그렇죠? 6월 이하 중에서 6월의 업무정지. 결정 상의에 9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 됐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자격 취소 맞죠? 10번에 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격 정지는 오보통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만 오보통이 있다고 했잖아. 그 자격 정지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격 정지는 오보통 없죠? 네. 자격 취소만 있으니까 요거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격 정지까지 같이 들어갔잖아.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자, 11번에 소득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래에서 거짓으로 기재했네.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속. 3월이네. 3월 틀렸네, 그지? 3월 자격 정지는 틀린 거예요. 6월 이하 하면 맞는데, 그리고 얘는 6월이잖아.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이중 등록은 3대 3입니까? 이중 등록은 1대1입니다. 1대1. 자, 뒤에 13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떻게 암기했어요? 부칙 명등반표 했잖아. 부칙 명칭 관련해 가지고는 다 100만 원 이하잖아. 1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짜리예요. 명칭 관련. 부칙 명등반 등록증 반납 나왔죠. 등반표 표시 광고. 그다음에 이게 50만 원짜리고 이게 손자반이 30만 원짜리고 휴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에 이전 신고 안 했죠. 요거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이게 손자반 할 때 게시 30만 원짜리. 연수교육을 정당한서 받지 않았다. 연수교육 성수영감 부모 적선회감. 그렇죠. 성수영감 부모 적선회감. 요거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예요. 수 연수교육. 4번에 명칭 나왔네. 사무소 명칭에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50만 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만 원. 5번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것도 명칭 관련이잖아요. 50만 원짜리. 3번이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이죠.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쉬었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4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까지 성적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특히 1차 성적.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